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하고 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진명여고 2학년 학생들 내신 대비 반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사실 1학년 때 그 수학 시험을 4번을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쳐봤으면 분명히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한테 되게 어렵고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가 진명여고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시험이 왜 어렵게 나왔고 어떻게 어렵게 나왔고 학생들이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조금 분석을 해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2학기 내신을 좀 회복을 해보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흐름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구성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보면 1학년에 치러진 4번의 수학 시험 전부 다 객관식이 16문제, 단답형이 6문제가 나왔었죠. 시험 배점도 실제로 객관식에서는 70점, 단답형에서는 30점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왔었고, 아마 이런 큰 틀은 2학년이 돼도 그렇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 수가 조금 바뀌는 경우는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단답형이 3문제로 줄어들긴 했었는데, 대신 객관식이 3문제가 추가가 돼서 이제 전체적인 문항수는 비슷할 거고 서술형이 안 나오고 단답형이 나온다는 점도 아마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1학년 그 4번의 시험 전부 다 그 부교재에서 되게 높은 연계율을 자랑을 했었죠, 실제로. 1학년 때는 EBS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썼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 시험마다 거의 한 60-70% 가까이 연계돼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연계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킬러 문제들, 보통 객관식에서 한 문제, 단답형에서 한 문제 이렇게 2문제가 나왔는데, 걔네는 항상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2학년부터는 이제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을 보다 보니까 아마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내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사실 그 다른 학교들하고는 다르게 서술형도 없고 직접 풀이를 써야 되는 서술형도 없고 답지에서 풀이를 써야 되는 부교재에서 70% 가까이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킬러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요 근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시험 기간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안 풀어본 학생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까지만 들어보면 사실 학생들한테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학생들은 실제로 시험을 점수를 잘 받진 못하고, 이제 등급 컷만 살펴봐도 이제 매 시험마다 100점 받는 학생들은 없고, 등급 컷이 잘 나와봤자 90점 극초반이죠. 매번 한 80점 중후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부교재 연계율이 되게 높긴 해요. 70% 가까이 나오긴 하는데, 그 부교재 자체가 워낙 쉬운 문제집이다 보니까 그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들만 연계가 돼서 나와요, 실제로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굳이 부교재를 안 풀어보더라도 그 연계율에서 막 불리한 점은 전혀 없을 법한, 연계되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걸 체감할 수는 없는 정도로 연계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제일 물어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뭐 물론 문항수가 조금 많긴 해요. 22문제로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22문제가 나오고 이제 50분 동안 쳐야 되다 보니까 문항수가 조금 많긴 한데, 사실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문항수가 많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 아까 킬러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에서 나온다고 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빼고서라도 나머지 문제들을 봤을 때 분명히 보면, 학생들이 보면 되게 새롭고 처음 보는 문제처럼 느껴지도록 보여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접근을 해보면 분명히 평소에 풀어봤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명여고 수학생님들이 잘 하시는 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어렵고 이제 참신하게 보이도록 포장을 조금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나 이거는 분명히 안 풀어봤던 건데 어렵겠다 하고 거기에 공을 좀 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분명히 시간 50분은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모의고사 킬러, 변형 킬러까지는 절대 못 갈 거고, 그 전에서 시간이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그 킬러 문제들 모의고사 변형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걔네 못 풀어도 1등급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수업 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물론 본교재에 넣어두긴 하지만 한두 문제 정도 그 문제들이 아닌 그 앞에 있는 중상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게 만약에 시험을 쳤을 때 어느 학생들은 앞에 있는 부교재에서 연계된 문제들조차 잘 못 풀어낸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라면 부교재에 먼저 집중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런 문제들은 잘 푸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잘 못 푼다? 그럼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문제들까지 잘 풀린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 킬러까지 나아가보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선택을 위해서 저는 수업 시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면 먼저 핵심 개념을 짧게 복습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내신 대비반이다 보니까 핵심 개념을 막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할 일은 잘 없을 거고 핵심 개념을 짧게 복습한 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이 중상 난이도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증명요구 스타일의 문제들 되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갖고 오기도 하고 직접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하기도 해서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자체 교재로 문제가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치러진 4번의 시험들 중에서 이제 모의고사 킬러들은 빼고 그 부분까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잘 안 가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준 킬러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 어찌 보면 그런 문제들하고 유사한 문항들이 제 본교재에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준다 한들 진짜 학생이 실제 시험 시간에 그걸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소시켜 주고자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테스트에 조금 힘을 줘서 진행을 하고자 해요. 그 실전 대비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분명히 증명요구는 다른 학교들하고 차별화되는 시험지를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문항수도 고정되어 있고 단답형 6문제나 나오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스타일의 문제, 어렵지 않지만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분명히 해야 돼서 저는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이 시험지를 직접 증명요구 스타일에 맞게 재구성해서 시험을 항상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내신 시험지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들이 문제들을 갖고 오더라도 그것들을 좀 재구성해서 누가 보면 증명요구 시험지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학생들을 풀리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을 학생들마다 개개인적으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면 사실 그 비슷한 스타일의 시험지를 쭉 풀어보면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조금 시켜주고자 테스트를 실제로 증명요구 시험지 스타일에 맞추어서 매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제한된 시간 내 짧은 50분 내에 주어진 문제들을 온전히 다 풀어내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도 사실 수업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지금은 방학 수업이고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는 3월부터 들어갈 거예요. 3월 1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 수업 시간은 수요일, 토요일 똑같이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수업 전후로 클리닉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마치고 제 수업 시작 전에 테스트를 본다 그랬죠? 수업 마치고 테스트 오답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숙제 검사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수업은 저녁이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 이제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을 조금 불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때는 수업 전 클리닉이 되겠죠.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 학생들 개개인마다 시험지를 푸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를 수밖에 없고 학생들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앉혀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개개인에 맞춘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이제 증명요구 스타일의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풀어 나갈 건데 학생들 개개인마다 필요한 어떤 친구들은 부교재를 좀 더 열심히 풀어봐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킬러 문제들까지 나아가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이 그 토요일 수업 전 오후 클리닉 시간에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학생들 앉혀놓고 개개인마다 다른 자료들을 주면서 학생 수준에 맞는 그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질문도 받아주고 그리고 아마 2학년 올라와서 이제 이과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기하를 선택을 했을 텐데
이 기하 과목에 대한 케어도 토요일 수업 전 클리닉 시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가급적 토요일 수업 전 클리닉은 필수로 참여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한 부분인데 나머지는 제가 다 아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제 과제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과제는 3단계로 나가요. 제일 먼저는 제가 직접 만든 워크북이 나갈 텐데 워크북은 문제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문제의 질을 챙기다 보니까 사실 절대적인 양은 조금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수학은 문제의 양도 많아야 되니까 시중 문제집까지 병행하면서 이제 두 개가 같이 수업 과제로 나갈 겁니다. 같이 나가다가 이제 시험 직전에 오답 워크북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책이 하나 나갈 건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다른 책이 나가거든요. 이 책 안에는 그 학생이 실제로 시험 시간에 틀렸던 문제, 아니면 숙제했던 것 중에 틀렸던 문제, 수업 시간에 틀렸던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오답 워크북이라는 게 마무리로 나간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 뭐 관리 부분은 당연한 거죠. 수업 전반에 대한 모든 게 문자로 다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바로 또 수업이 있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데스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